예, 반갑습니다. 해운대 일기미 TV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오전 9시 4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제가 물량을 매수해서 가져왔는데 실시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보면 물량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추가한 이유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장은 5% 가까이 폭락이 나왔고요. 이 오미크론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더 시장 상황을 좀 붕괴시킬 수 있고, 확진자가 그게 이제 5차 대유행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아침에 보면 이런 공포를 예전에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심리가 빨리 던져야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추가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이 매매 동향을 일단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들만 던지고 있죠. 기관 외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공포에서 개인들만 매도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기관 외인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침에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럴 때는 이제 종목도 같이 이제 올라는 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던지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수익금 왔다고 해서 바로 정리할 이유는 없죠.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공포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계속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들,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파력이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가 기존에는 델타 같은 경우는 16개인데 32개로 이제 2배 가까이 높으면서 전염력 또한 5배 이상 높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많이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이제 팬데믹을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그런 공포감이 휩싸였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대부분이 보면 종목을 차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 같고요, 주말에는. 그리고 종목을 안 차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한번 경험을 했던 것들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 시장을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것을 느끼긴 힘들 것 같고, 시장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면 이미 악재로 시장이 한번 빠졌던 큰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동향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개인들만 투매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투매를 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개인들만 일단 매도세가 일단 오전에 뭐 7천억 넘게 매도를 했으면 결국은 이제 5장으로 접어들면 뭐 1조 가까이 매도로 1조 넘게 매도를 일단 하겠죠. 그 물량은 오늘 기간 금융 투자에서 일단, 그리고 연기금에서 고스란히 받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오전에 분위기를 일단 보고 프로그램까지 뭐 합세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더 추가를 해서 물량을 일단 조금 늘렸고, 평균 단가도 지금 가격대 근처로 일단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오늘 그 매도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빠르게 매도는 일단 진행 안 할 거고요.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하던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2월 17일 뭐 이벤트는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되고요. 싸이월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매도를 일부 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었고 2대 3대 주주인가 그럴 겁니다. 헤르메스 홀딩스라고 지분을 1.72% 43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일단 25일 날 일단 뉴스에 나왔고, 그 다음 날 26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1.9% 출발을 했으면 이게 일단은 큰 악재는 아니겠죠. 당연히 큰 악재였으면 이게 더 하락 출발하면서 금요일 날 더 힘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도 나왔다가
종가 근처에서는 이제 뭐 금요일 지수도 빠지고 하니까 같이 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호재가 싸이월드라는 모멘텀이 이런 악재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모습들도 본다면 이게 적은 테마는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중에서 상승폭이 일단 후발주였기 때문에요. 상승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상한가 치고 나서 한 번 더 파동은 일부 나왔지만 상승폭을 크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거의 뭐 15년, 20년 만에 신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낼 종목은 아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노릴 겁니다. 노리다가 시장 기대감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슈팅이 좀 크게 나오겠죠. 그때 매도 구간을 잡으려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흐름을.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섹터로 넘어가야 될지는 뭐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그 변이,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 관련 섹터에서 보면 지금 장 초반에 이런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이 일단 급등이 나왔지만 지수가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일단 시가를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PCR 방식으로 해서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전체를 분석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PCR 방식으로는 확진 여부가 일단 판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게 이 유전체 증폭 관련된 섹터들이 일부는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델타 변이처럼 이미 각국에 일단 퍼져 있는 상황이고, 델타 이어 오미크론으로 일단 넘어갈 가능성은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시장 변동성이 일부는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일부 해놓고요. 현금 비중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 관련된 섹터들은 일부 포트를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대회가 일단 마무리되기 전에 마무리되고 나면 오미크론 관련된 섹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지금은 일단 뭐 목석 가리기는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흐름 따라서 기존에 끌었던 대장주들이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 상황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은 대회까지 한번 보고 오후장에 특이사항 생기거나 종목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방송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보면 1억 클럽은 그대로입니다. 순위는 그대로고 수익률은 조금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15% 정도 일단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2위, 그 다음에 1위랑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 4거래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뒤엎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3000클럽은 그대로 1위, 한 60% 정도 차이가 나고, 따라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무리가 일단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1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키움증권 저기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에 생각했던 공포만큼은 그렇게 두려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아침에 빠지고 나면 흐름을 확인해서 추가 매수했던 전략이 일부는 유효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보유 손익이 아닌 실현이 되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고요. 이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흐름도 확인하시는 게 이 종목을 홀딩할 건지 아니면 추가할 건지 여부가 일단 판단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장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장에 특이 내용들이 있으면 방송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